자, 잠실에는 황교안, 홍대에는 젠슨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잠실에 있었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논란을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선관위원장은 이미 사퇴를 했고요. 예, 어제 노태학은 사퇴를 했고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지만 어제 우리 아고라에 출연했던 손수조 대변인이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줬는데 장동혁은 사실 여기에 그냥 올인을 한 겁니다. 올인을 해서 본인의 사퇴나 본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책임을 묻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본인 스스로 이제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원래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대상에게 묻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당히 패배했기 때문에 좀 찝찝한 패배가 된 거예요. 아예 폭삭 망했어야 조갑재나 정규재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폭삭 망했어야만 보수의 어떤 확실한 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뭐 보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재건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찝찝한 결론이 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어느 누구의 승리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이 선관위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끝까지 밀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사퇴까지 온 거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내분을 장동혁이 잠재우는 용도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활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노태학도 물러났고 중앙선관위원장에 책임질 사람들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복귀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어떤 뭐 수사를 하는 것,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에까지 상황이 됐냐면 이렇게 된겨. 이거 보세요. 이게 결과가 뒤집힌다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네. 이런 일이 생겨요. 송파 미개표 추가 발견. 서울시 비례 결과 뒤집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부정선거다, 다시 투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니까? 자, 보세요. 잠실 이동 투표소의 이 개표 시점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개표됐고, 문제는 어제 아침까지도 개표되지 않거나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표가 잠실 7동 이 투표소 말고도 송파구에 더 있었다라는 점이다. 예. 이 문제의 이 투표소 말고도 송파구에 미개표된 표가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부실한 선거 행정, 부실한 선거 사무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예.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선거 당선인까지 바뀌게 됐다. 이거 이제 우리가 기업으로 따지면 합격했다가 불합격된 거야. 합격했다가 불합격된 거고, 불합격했다가 합격된 거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부실도 이런 부실이 없지. 예, 이러니까 잠실에는 교환황이 잠실에는 교환황이 있을만한 겁니다. 정말로. 나는 사실은 황교안이 자기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할 땐 좀 황당했거든요. 황당했는데
나는 황교안의 인생을 걸고 이 사태를 더 크게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예. 황교안이 화가 난 거야. 예.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돌아온 황 대표를 경찰이 또 막아서자 급기야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경찰관들 다치니까 조심해. 내가 뛰어 내릴 겁니다. 자, 잠실에는 교환황, 홍대에는 젠슨황이었는데 이게 웃을 만한 사태가 아니라는 거를 이 영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투표함을 따라 보셨어요? 보셨어요? 자, 경찰관들 다치니까 조심해. 내가 뛰어내릴 겁니다. 조심해 하더니 이게 뭐야? 투표함을 따라 개표소로 이동한 황 대표는 이곳에서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변호사라고. 뭘 잡아? 왜 밀게 만들어? 하지만 결국 개표소 진입도 무산되자 밖으로 나와 부정선거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놔! 나 변호사야! 자, 근데 우리가 이런 해당 장면은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어이없어서 비판하고 우리가 조롱할 수는 있지만 황교안이 이럴 만한 상황이 된 건 뭐냐? 결국 이 명분을 준 거죠. 이런 명분을 준 선관위를 비판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얘기로 돌아와서 서울시 의원 비례 결과가 뒤집혔다라는 거. 자, 보세요.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은 어제 오전 10시 잠실 7동 2투표소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잠실 7동 2투표 외에도 1투표소도 개표를 뒤늦게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서울 잠실 7동 1투표소 개표가 늦어진 게 맞다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자, 여기 보세요. 요게 기가 막혀요. 자, 송파에서 미개표된 표가 어제 대거 반영되면서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그제 오전 기준 민주당 44.01%, 국민의힘 43.85% 였는데 어제 오후 개표율 100% 기준으로는 43.86%, 국민의힘 44%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송파 투표가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도 그제까지는 민주당이 8석, 국민의힘이 7석인데 어제는 민주당이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당선인과 당선인의 수가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고, 서울시 의회도 정당별 비례의석 현황 보도자료 냈다가 의석수가 바뀌니까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나도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어제 오전에 정어리 TV 갔을 때 백운기 앵커님이 이런 사태를 걱정하셨는데 진짜 이대로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 44% 득표율로 비례 한 석이 더해졌을 때 그 해당 비례, 예를 들면 8번이라고 칩시다. 8번이 다시 낙선이 된 거예요.
당선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이 한 석 더 확보되고 민주당 한 석은 줄어든 거지. 그래서 민주당이 7석, 국민의힘 8석이 된 건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와,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야, 아무리 선거 행정을 개벽다구로 같이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한 표 차로 승리한 곳은 재검표를 통해서 3표가 유효가 됐기 때문에 충남 도의원이었나요? 그쪽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건 재검표를 해서 어쨌든 확실한 결론이 난 거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날, 다음날, 늦은 오후에 결과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당락이 결정됐다? 이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흥분하면서 이 전체적인 선거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주장할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반응도 거기만 저랬겠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야, 이런 식으로 진짜 선관위가 부실하게 그동안 해왔다라고 치면 진짜 첨예한 지역에서는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 그 낙선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정선거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실한 행정이 이번만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선관위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정조사 요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제 뭐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정조사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사실 뭐 대폭 동의하고요. 역전된 곳이 여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검표나 이런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부실함이 분명히 또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중앙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선거 사무를 보게끔 하는 방식 말고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냐면 이건 뭐 제 결론입니다만은 어제 얘기했던 대로 행안위 산하에 선관위를 두거나 아이고 박영민님 용지 부족이 62곳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전국 단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선거 결과가 소송을 통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자,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서울 송파구청 오전 11시부터 투표용지 부족 호소했대요. 원래는 잠실 쪽에서 연락 온 거는 뭐 오후 2시였나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른 시각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호소했대요. 근데 선관위의 답변이 더 기가 막혀요. 100명분 남을 때까지 기다려라.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데 MBN 취재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보고가 오후 2시가 아니라 오전 11시부터 이어졌고요. 선관위 측에서는 100명분이 남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반응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송파구는 무려 12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었고 유권자들은 현장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MBN 취재 결과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던 송파구청 관계자가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11시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보도는 오후 2시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전 11시로 되었고 오전 11시부터 이렇게 일찌감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돼서 호소를 했는데 선관위의 대답은 그냥
100명분이 남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다는 거죠. 야, 그리고 100명분쯤 남으면 그때쯤에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뭐 배달의 민족이야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냐? 아유 정말. 자, 그리고 당일 오후 선관위 직원과 각 투표소 현장 공무원들이 모인 채팅방에도 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보고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관위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전 투표율 고려해서 투표율 60% 기준으로 추가 배부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너무 안이했던 거예요. 아니, 오전 11시부터 이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선관위는 100명분이 남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오후에 또 얘기했는데,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전 투표율 고려해 투표율 60% 기준으로 추가 배부하고 있다. 예. 투표용지가 동날 기미가 보이자 현장 공무원이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투표용지는 즉시 보충될 수 없었고 결국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과 그 부실의 차이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부정이라기보다는 부실하게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부정 선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부정선거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혹은 어떤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에 이익을 주고자 투표용지를 조작하거나 이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막아버리거나 이 투표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끔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특정 행위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부실 선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실을 가장한 부정선거 아니냐 혹은 실수를 가장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의심까지는 가진 않지만 이게 상황이 선관위가 너무 안이함이 심각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결과를 뒤바뀌게까지 해버렸다라는 건 너무 큰 충격이죠.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장 결과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서울시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진짜 폭동이에요, 폭동. 여러분, 이게 당연히 정원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도 바랐던 사람이지만 오세훈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재역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 사람들이 승복할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조심해. 자, 다치니까. 자, 경찰관들 다치니까 조심해. 내가 내릴 겁니다. 내릴 겁니다. 조심해. 투표함을 따라 개표소로 이동한 황 대표는 이곳에서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나 변호사야. 변호사라고 어딜 잡아. 왜 밀게 만들어 이놈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문제라니까. 정말 진짜. 속상한 건 명분을 줬는데 이거 만약에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이지만 정원호 후보가 만약에 이거를 제재 역전을 했다고 치면 지금도 난리가 났는데 진짜 폭동이 일어납니다.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할 말도 없어지는 거야. 진짜 폭동이 일어나요. 이거 오세훈이 안 이겼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고 지금 서울시의 송파구에 온갖 그 유튜버와
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쏟아져가지고 아마 서울시가 난리였을 거예요. 진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요. 자, 하지만 우리는 침착하게 꿀잼님, 아 웃다가 콧물 튀었다. 이퀄라이저님 드립이 진짜 웃기네요. 경찰관들, 나 뛰어내릴 겁니다. 에? 나 변홍사야. 나 변홍사라고.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예, 변홍사가 아니고 변호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국민의힘 그 대변인인 손수조 대변인에게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얘기냐. 원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얘기하다가 나경원도 재선거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쏙 들어갔잖아. 왜 그렇죠? 오세훈이 승리했기 때문에 재선거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쏙 들어갔는데 이거는 지금 뭐 여기 댓글 남겨주시는 일부 분들이 선거를 다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큰 혼란이 벌어져요. 우리가 일단은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정확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근데 서울시만 재선거 한다. 아니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여러 지역만을 대상으로 재선거 한다. 라는 방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이 선거를 다시 하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선거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재선거를 한다는 건 일종의 바이어스를 주는 일이에요. 바이어스. 어떤 바이어스냐? 이미 누가 가까스로 이겼는지에 대한 결론이 한 번 난 선거를 다시 치르면 표심이 원래 이겼던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원호 후보가 어떤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저런 패배의 요소가 있었다. 패배의 원인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선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결론은 원래 이겼던 쪽으로 쏠리거나 정답을 이미 우리가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1차적으로 결론을 이미 봤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재선거는 국민의힘이 해주지도 않을 거고 동의해주지도 않을 거고 민주당이 요구한다 한들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진짜 이게 의도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좀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부실 선거 행정을 할 때 어떤 특정인의 의도는 없었던 건가? 의도가 없었나? 그냥 무책임하게 사태를 방기하면서 부실한 선거로 흘러가게끔 의도한 건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해요. 맞아요. 본질을 고쳐야죠. 본질이 뭔지를 국조를 하고 수사를 해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그냥 마냥 재선거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분과 근거가 명분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근거가 조금은 좀 필요하다. 근데 그 근거나 이런 것들 잠시만요. 누가 특검이 황교안이래. 황교안 아저씨는 부실 선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부정 선거주의자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결과가 뻔하고요. 오염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정치인이 이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아수라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이 2000 동접자가 2000명밖에 안 되는 방송에 왜 오셨을까? 예, 아무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지만 예, 의도나 목적은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아무튼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속상한 거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속상하죠. 자,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한석이 날라갔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예, 안타깝게도 서울시 의원 비례 결과가 뒤집혀서 결국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 비례 한석이 날라갔다. 그 당선되신 분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8번째로 당선됐다고 생각하셨던 분은 내가 여기 스마트폰으로 내가 어떤 기업한테 합격 문자를 받았는데 몇 시간 지나서 불합격이라고 연락 다시 온 거 아님. 그런 허탈함을 그 정치인 분에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 사실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끔찍하죠. 저도 그 공보물 다 일일이 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들 면면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이 당선됐다가 낙선되신 분이 계신 거잖아.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이거는 아유